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 그리고 최순실 씨의 2심 재판을 모두 다시 하라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따라서 이 세 사람의 행락은 다시 열리는 2심 재판에서 결정이 됩니다. 벌써 여러 가지 관측들이 나오는데요. 전문가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중요한 사안에 대한 판단 오늘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그 2심 판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이재용 부회장이 2심 판단이 달라서 셋 중에 최소 한 명은 파기환송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셋 다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네,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한 명은 파기환송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봤죠. 네. 왜 그러냐면 엇갈릴 수 없는 부분들이 엇갈린 것들이 있거든요. 예. 뭐 그러냐면 말 소유권을 두고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에서는 소유권이 최순실에게 이미 넘어갔다라고 본 데 비해서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여기에서는 소유권이 박근혜 전 대통령 그렇죠. 쪽에서는 이미 넘어갔다고 본 데 대해서 네.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이 아직 삼성에 남아 있다라고 봤죠. 이런 것들은 엇갈릴 수 없는 것들이 엇갈렸던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영재 스포츠센터라고 하는데 16억 2천만 원입니다. 예. 이 부분도 사실은 또 엇갈렸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는 이제 파기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봤는데 예. 지금 얘기한 것처럼 세 개가 모두가 지금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좀 간단하게 일단 파기환송이 어떤 용어인지 짧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취지로 오늘 판단을 내렸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2심에서 그 취지를 살려서 다시 재판을 해야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래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법원에 올라가는 걸 이제 상고라고 그러죠. 예. 네. 그래서 그것이 이유 없다 그러면 상고 기각을 시킵니다. 네.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유 있다 그러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파기 자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파기를 시키면서 대법원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끝내는 겁니다. 파기한 다음에 스스로 판단한다. 예, 그래서 파기 자판이라고 예.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파기 환송입니다. 네. 이것은 올려 보낸 법원으로 다시 내려보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고등법원에서 올라왔잖아요. 네. 그럼 이제 고등법원으로 내려보는 거. 이걸 갖다 이제 파기 환송이라고 합니다. 예. 이번에는 박근혜, 최순실 그리고 이재용 모든 피고인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다 파기 환송을 한 것이죠. 예. 네. 이렇게 파기 환송이 되면은 이 고등법원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네. 고등법원에서는 대법원에 기속됩니다. 대법원의 예. 판단에 말이죠. 네. 특히 이제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전체적으로 이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률 판단에 기속되게 되죠. 예. 또 증거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말이죠. 그래서 그대로 이제 재판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다시 내려왔어요. 예. 내려와가지고 뭐 사실 판단에 대해서 다시 하는 건 가능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미 뭐 나왔던 얘기이긴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다시 또 증거 판단을 새로 뭐 요청한다든지 내지는 또 뭐 다시 해석을 해달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하기 때문에 네. 다시 내려오게 되면 원칙적으로 재판이 열리는 겁니다. 예. 열리는데 별로 할 게 없으면 바로 끝나는 것이고요. 네. 또 이제 할 게 많으면 또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판결 내용 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또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게 아무래도 이재용 부회장인 것 같은데 먼저 네. 좀 살펴보죠. 우선 2심에서는 집행유예였는데 이걸 다시 판단하라고 했거든요. 이 말 세 마리가 쟁점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모두 뇌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예, 말 세 마리가 참 이렇게 판단되고 저렇게 판단되고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예. 이렇습니다. 지금 말과 관련된 건 삼성과의 관계입니다. 그죠? 네. 예. 근데 원래가 이제 코어 스포츠라고 하는 데다가 36억을 보낸 돈이 있습니다. 예. 이 보낸 돈에 대해서는 1심이건 2심이건 다 유죄로 받습니다. 네. 근데 이 말 세 마리 값을 두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게 34억 정도 됩니다. 예. 보험료 말고요. 네. 이 말 세 마리 값인데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유권이 넘어가야 이제 뇌물이다 뭐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다 판단마다 지금 갈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1심을 먼저 얘기하면 예. 이 소유권이 이미 최순실에 넘어갔다고 봐가지고 네. 뇌물이다 이렇게 봤었습니다. 네. 근데 2심에 와가지고 아니다 그래가지고 36억만 인정이 됐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다시 말 소유권은 이미 최순실에게 넘어갔고 그래서 뇌물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겉에서 보기에는 이 말 세 마리를 뇌물로 준 거냐 아니냐 이런 그런 거겠지만 얘기입니다. 예. 그 내부적으로는 오늘 또 중요한 판단이 나온 게 그 전까지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서 경영권 승계는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경영권 승계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청탁이다, 부정한 청탁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가 관련된 거냐면
동계 영재 스포츠 센터와 관련된 겁니다. 16억 원이요? 예, 16억과 예. 관련된 겁니다. 그 16억에 대해서도 이것이 이제 제3자 뇌물이냐 아니냐 네. 이걸 갖고 다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번 대법원에서는 제3자 뇌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2심 판단하고 다른 것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쟁점이 있었어요. 예. 이제 뭐 묵시적 청탁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청탁은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서 명시적으로도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예. 이런 얘기고 이번에도 그것을 확인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부정한 청탁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것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것이다. 이걸 두고서 어떤 경영권 승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대법원에서 포괄적 경영권 승계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이 개별적 현안에 대한 어떤 그런 청탁이 없었다 하더라도 포괄적으로도 이 대가성이 무엇인지만 특정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예. 네. 결과적으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 그리고 대가가 있었다. 그리고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에 포함된다.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은 넓으니까요. 예. 그렇게 봐가지고 결과적으로 제3자 뇌물제공죄가 된다. 이렇게 본 것이 그 16억 2,800만 원 이 부분입니다. 예. 네. 결국에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뇌물 액수가 이제 50억 원이 더 늘어나게 되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법정 혐의 범위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요걸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2심에서 인정됐던 뇌물액이 36억입니다.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 소유권 3마리 네. 그와 관련돼서 34억이 늘어납니다. 그럼 약 70억이 되죠. 네. 거기에 영재 스포츠센터에 16억이 늘어납니다. 예. 그러면 약 86억이 이제 뇌물이 됩니다. 근데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이 좀 다릅니다. 네. 이 받는 사람은 더 강하게 처벌을 하고요. 주는 사람은 좀 약하게 처벌합니다. 예. 그래서 특가법을 보면은 이 받는 사람은 말이죠. 1억 원이 넘으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됩니다. 네. 1억 원만 넘어도. 예. 근데 이재용 부회장은 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준 사람에 대해서는 특가법을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네. 그럼 특가법을 적용시키지 않는다는 말은 형법으로 간다는 겁니다. 형법으로 가면 이 뇌물을 주는 거는 받는 거 말고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네. 그래서 뇌물 X가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이게 무한정 늘어나지는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 네. 뇌물액이 50억 늘어난 것은 좀 불리하긴 하지만 결정적으로 불리하진 않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횡령 때문에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횡령이 예. 문제가 됩니다. 근데 지금 얘기 나왔으니까요. 예. 근데 횡령이 2심에서는 36억이 인정됐습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3심에 가가지고 지금 대법원에 가서는 네. 결국은 아까 뇌물 액수와 똑같이 인정을 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그러면 86억이 횡령 액수로 인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뇌물 액수랑 횡령이랑 같다고 봐야 되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그 뇌물을 이재용 부회장이 자기 주머니에서 돈 꺼내서 준 게 아니라 예, 예. 삼성 돈으로 줬다. 네. 그것이 횡령인 겁니다. 네. 그런데 이 금액이 많아지면 형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 특경법을 적용합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걸 적용하는데 이게 50억이 넘냐가 중요한 겁니다. 네. 50억이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리하죠. 왜냐하면 36억일 때는 이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이 아니고 그거는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했었거든요. 그런데 50억이 넘어감으로써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예. 그러니까 무기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제일 낮은 것이 이제 5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부분은 상당히 불리해졌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것만 있으면 또 이제 뇌물 액수가 이렇게 해도 어느 정도 가능한데 범죄 수익 은닉 예, 이런 규제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것도 한 13억 정도를 2심에서 인정했던 것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파기환송을 한 걸로 봐서 조금 늘어날 여지가 있어 보여요. 네. 그러면 어쨌든 간에 뇌물죄 있죠. 86억. 그다음에 특경법상의 횡령죄 있죠. 86억. 범죄 수익 은닉 규제에 관한 법률 있죠. 예. 네. 요거 위반이 있죠. 이렇게 되면은 원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왜 무기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상하는 무기라는 거예요. 예, 예. 그럼 하는 아까 5년 이상의 징역도 있었고 네. 또 아까 뇌물죄 같은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거의 하는 1개월이에요. 이하는 낮은 거예요. 어떻게 네. 보면은 이제 그렇게 따져가지고 상한이건 하한이건 여러 개의 죄가 있으면 경합범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높은 쪽도 2분의 1을 가중하고 제일 높은 거 2분의 1. 그 다음에 낮은 쪽도 2분의 1을 가중하는 예. 그렇게 해서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하나로 묶어야 되지 않습니까? 묶을 때 그렇게 묶습니다. 예. 자 그렇게 되면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어쨌든 간에 아직 집행유예는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제가 판단해 보건대는 아직 제가 정확한 정보를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틀릴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2년 6개월에서 10년 6개월까지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 안에서 다시 말하면 이제 판사가 정하는 겁니다. 네. 여러 가지를 봐가지고 그래서 집행유예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다. 근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한테 맞춰서 얘기를 한다면 예. 네. 이재용 부회장은 아주 운이 좋았다. 어떻게 보면 어떤 것 때문일까요? 그러냐면 예. 국외 재산 도피 이것이 네. 무죄가 나왔다는 그게 부분입니다. 엄청나게 크다면서요? 예, 만약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인정이 만약에 되면, 50억이 넘었으면은 네. 이거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예. 네. 최소 그럼 10년이라는 최소 거죠. 10년이 돼 예. 버립니다. 그러면 아무리 감경을 해도 5년밖에 안 되는 거죠. 네. 치아가. 근데 집행유예는 3년 이하로 내려가야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것이 국외재산 도피가 1심에서는 36억이 유죄로 인정됐었거든요. 네. 2심에서는 무죄가 됐었는데 이번에 무죄로 확정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빠져나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1심처럼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아. 사실 1심에 가까워진 거니까요, 지금. 네네. 그렇게 되면은 5년이 돼가지고 집행유예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예. 다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집행유예가 아직 열려 있다. 그래서 뭐 집행유예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틀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네.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네. 이재용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고 이제 구속이 된 상태에서 거의 1년을 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는 이제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가 인정되지 않았고 네. 그리고 말 3마리는 소유권이 삼성전자 소유니까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빠지면서 36억 정도가 뇌물액수로 되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4년. 선고받았는데 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로 다 1심에서 있는 부분이 다시 똑같이 인정이 되면서 살아났습니다, 거의. 예. 50억이 추가돼서 86억이 됐고 그러면 집행유예 가능성은 다시 파기환송심에서도 있겠지만 그렇게 뭐 비중으로 따지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근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예. 국외재산 도피가 말이죠. 네. 1심에서는 36억이 인정됐었습니다. 예. 근데 이번 대법원에서는 국외재산 도피를 하나도 아, 인정 안 인정 안 했습니다. 했죠. 예. 그럼 네. 1심으로만큼 완전히 불리해진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1심에서는 국외재산 도피가 있었는데 예. 이번에는 이제 없으니까 빠질 수가 있고 예, 빠질 수가 그러니까 있다, 횡령 이론상. 뇌물 액수는 좀 늘어나고 횡령 액수는 좀 늘어났지만 국제재산 도피는 1심보다는 36억이 줄었으니까 그렇군요. 그 1심의 5년이라고 하는 것이 예. 반드시 기준이 되진 않는다. 그러네요. 그래서 또 뭐 1심은 1심이고 네네. 다시 내려가서 이제 재판을 또 하면 이 논리에 따르는 거기 때문에 예. 그건 네. 어디까지나 그냥 하나의 참고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다시 재판을 해봐야 안다. 그리고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파기환송을 했지만 네. 뭐 그 형량까지 얼마로 하라 그건 아닙니다. 네.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지. 예. 네. 형량은 대법원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심이 정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시 한번 내려가봐야만 알 수 있다. 다만 어쨌든 간에 이재용 부회장으로서는 신경 쓸 수밖에 없다. 뭐 이건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오늘 또 삼성에서 바로 이례적으로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면 삼성 측에서는 좀 어떤 전략을 좀 펼칠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뭐 전략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횡령 액수인데요. 근데 뭐 대법원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면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예. 그걸 뭐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어렵고 그렇다면 이론적으로는 제가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집행유예를 해야 되는 이유 그거에 대해서 전력을 기울여야 되겠죠. 예. 원래가 지금 뇌물이라고 하지만 이 뇌물에 대해서 약간은 피해자성 뇌물이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강요형 뇌물. 어쩔 수 없었다. 네. 사실은 내가 주고 싶어 준 거 아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걸 삼성 측에서 계속 예, 밀고 온 얘기했죠. 거였죠. 예, 그러고 어쨌든 삼성에서 여러 가지 또 뭐 사회적으로 기여한 거라든지 네. 내지는 1년 또 수감 생활을 했잖아요. 네.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수감 생활을 좀 했으면 반성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네. 1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안 해줬는데 2심에서는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것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나 수감 생활 제대로 했다. 네. 지금 제대로 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예.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 수감 생활을 아주 반듯하게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뭐 그런 자료라든지 또 뭐 탄원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면서 말이죠. 이 집행유예가 이론적으로 이제 가능하니까 네.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집행유예를 해야 될 만한 이유. 그다음에 이제 또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 내려져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형이 5년이 아닌 3년이 돼야 된다. 이런 이유에 대해서 양형사유라고 합니다. 네. 양형사유 내지는 집행유예 사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무리 이번에 뭐 대법원 판결이라고 하지만은 다른 이유로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해서 내려보낸 그런 이유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또 이제 뭐 형량을 낮출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게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네네, 근데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도 좀 찾아가지고 네. 또 어떤 부분에서 아까 이제
범죄수익 은닉 규제에 관한 법률이라 했잖아요. 뭐 네.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그 액수를 뭐 줄인다든지 이런 노력, 예. 뭐 하여튼 이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럼 이게 그 파기환송심은 보통 그 다른 박근혜, 최순실 이 두 사람 말고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파기환송심은 어느 정도 걸려서 다시 한번 결정이 되는 겁니까? 기간이요? 이거는 사실은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으로 가는 거고요. 네.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은 이재용 부회장의 2심으로 가는 예. 겁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2심에서 이걸 갖다가 모두 병합할 가능성도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아. 예,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예. 근데 뭐 그러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네. 간에. 근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보통 이렇게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고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이 잡히는데 예. 그냥 재판을 내일 바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2개월 정도 일반 재판은 걸립니다. 네. 그런데 물론 이거는 이제 어떤 특별한 재판이라고 해가지고 1개월 안에 바로 잡겠다. 그러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거야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재판이 잡히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이걸 봐야 되고요. 예. 또 하나 이제 파기환송심에 가서 다시 재판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재판을 하는데 별로 할 게 없다. 그래서 바로 그냥 대법원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하고 끝내겠다. 그러면 한두 번 하고 끝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재용 부회장이라든지 다른 부분 같은 경우 다시 또 치열해지는 거죠, 이제. 치열해지겠죠. 예. 그럼 여러 번 하려고 하다 보면은 한참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상고를 아예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검사만 한 겁니다. 항소도 안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검사만 했기 때문에 검사가 나 그 재판에 대법원 상고심에 충분히 만족한다. 예. 나 더 할 거 없다. 그럼 바로 끝날 수 있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바로 끝날 수 있다 이렇게 네네. 말씀드릴 수 있고 네.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강요죄에 대해서 파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건 최순실 씨한테 좀 유리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파기환송심에서 가서 검사가 다시 한번 그 강요죄에 대해서 뭐 이렇게 다투겠다고 할 수 있는데 네. 네. 이번에 보면은 법률적 판단을 대법원에서 한 거거든요. 예, 사실적 판단이 아니라. 네. 근데 법률적 판단에 대해서는 기소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다툴 게 별로 없습니다. 아. 그래서 어쩌면 최순실도 바로 끝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정리하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은 바로 끝날 수 있다. 네. 근데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좀 봐야 된다. 예. 이재용 부회장도 그럼 바로 끝날 가능성이 없느냐? 있긴 있다. 어. 일단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가 지금 오늘 그 새 주요 인물에 대한 그 대법원 전원 화집죄 판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주요하게 나누는 그 이슈가 이재용 부회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판단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다툼의 여지가 없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달라질 게 별로 없어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파기는 했지만 예. 그 파기 이유가 무죄에 대해서는 그대로 무죄가 맞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검사의 상고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예. 다만 유죄 부분에 대해서 분리 선고를 했어야 되는데 네. 공직선거법상에 이 범죄하고 분리 선고를 해야 되거든요. 다른 네. 죄하고는. 이유가 그겁니까? 예, 그거. 그 피선거권에 대한 그것 예,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네. 예. 그래서 분리 선고를 했어야 되는데 합쳐서 선고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내려가면 뭐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분리를 하면 불리해지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일반적으로는 분리를 하면은 불리해지는 건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다른 죄가 워낙 높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 분리한다 하더라도 그 뭐 공직선거법에 거기서 뭐 낮게 나오고 또 이걸 좀 내릴 수도 있는 거 그래서 그렇게 뭐 큰 차이가 큰 차이가 없군요. 없다 이게 맞다고 봅니다. 예. 다만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받은 이제 뭐 뇌물이 없기 때문에 네. 혹시 뭐 또 다르게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던데 뭐 크게 근데 문제가 뭐 되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상고 항소를 안 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거든요. 예. 네. 내려간다 하더라도 뭐 이 검사가 한 거에 대해서 이제 따진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오래 걸리지도 않을 거고 네. 그리고 달라질 게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이제 판결 내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네.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수사가 진행되고 네. 있잖아요. 네. 여기에도 또 영향을 미치진 않을지 궁금한데요. 그건 이렇게 봐야 됩니다. 원래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수사가 이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하는 그런 저한테 기자들님들도 많이 물어보고 뭐 예. 그랬어요. 근데 대법원 판결은 법률식이기 때문에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수사가 대법원 판단에는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고등법으로 내려오잖아요. 네. 고등법으로 내려오면 사실은 여기는 사실심을 다시 여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료도 좀 낼 수 있고 보강할 수도 있고 서면도 낼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아무래도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수사상 있었던 뭐 그런 것들을 보강한다면 좀 영향이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는 있겠죠. 네. 근데 다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지금 파기 환송을 할 때 뇌물 액수 늘어났잖아요. 이미 예. 횡령 액수 이미 늘어났잖아요. 검사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잖아요. 그 네.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별로 더 이상 불리해질 게 없어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국외자산 도피 같은 거는 무죄가 맞다라고 또 대법원에서 확인을 해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수사가 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반대로 예. 봅시다. 경영권 승계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아까 이재용 재판 2심에서는 경영권 승계가 없었다 그랬는데, 네. 자 경영권 승계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럼 경영권 승계가 있었다면은 바로 그러면 경영권 승계를 왜 한 거냐? 예. 그건 이재용 부회장을 위해서 한 거다. 그럼 어떻게 했느냐?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통해서 했다. 이런 논리가 가능하잖아요. 예. 논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분식회계다라고 하는 것을 검찰 측에서 주장하는데 네. 조금 유리해졌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것이고. 승계를 인정했으니까. 예, 승계를 인정했으니까. 예. 하지만 이것이 논리 필연적이지는 않다. 좀 그렇게 영향은 있을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분식회계가 있느냐 없냐는 것은 또 그 당시 이제 삼성에서는 국제 회계 기준에 맞춰서 한 거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심으로는 뭐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그런 생각이 있었을지 모르나 네. 당시의 법에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당시의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가 문제인 것이지 뭐 이것에 의해서 이득을 얻지 않았느냐 그것은 또 그 다음의 문제거든요. 예. 법에 맞지 않고 이득을 얻었다면 당연히 불법이고요. 법에 맞는데 이득을 얻었다면 편법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형사에서는 불법만 처벌하지 편법은 처벌하지 않거든요. 아, 네네. 우리가 이제 도덕적으로는 편법을 처벌하죠, 당연히. 예. 어떻게 보면 더 나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은 또 이제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번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판단을 내린 거잖아요. 네. 전원 합의체라는 게 대법원장도 있고 대법관 모든 대법관 12명이 한 번에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서 이거에 대해서 분석하고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원합의체라는 게 뭐냐면 예.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대법관들은 14명입니다. 네. 네. 근데 그중에서 한 명은 법원 행정처장을 예, 맡습니다. 예. 행정을 맡습니다. 네. 그래서 재판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판에 하는 사람들은 13명입니다. 예. 대법원장까지. 그 13명이 모두 참여하는 것을 전원합의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근데 원래는 이제 각자 올라갔었어요. 전원합의체에 있지 않았었어요. 예. 그랬는데 올해 2월에 이걸 갖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다 합쳐가지고 네. 전원합의체에 해부를 한 겁니다. 왜 그런 거죠? 2심에서의 같은 사안에 대해서 엇갈린 판단이 나와서 그런 그렇죠. 겁니까? 원래는 하나의 판단이 내려져야 되는 예. 것을 각자 판단을 했기 때문에 통일성. 네. 원래 대법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어떤 이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의 판단을 내리는 것이 맞거든요. 예. 이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합의체에다가 다 모른 것이죠. 쉽게 말해서. 네. 그래서 이제 하나의 판단을 내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다면 각각의 판단한다면 대법원에서도 또 여기서마저도 갈 다른 수가 판단이 있으니까. 나오면 안 되지 예. 않습니까? 네. 예. 그러면 이제 파기환송심은 뭐 그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사건마다 다르겠지만 뭐 2개월에서 늦어도 6개월 안에는 좀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올해 안에는 그렇죠. 날까요? 그거는 뭐 빨리 끝난다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올해 안에도 가능한 건데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피고인 측과 또 검찰 측이 뭐 더 할 게 있습니까라고 묻습니다. 근데 예. 더 할 거 없다 그러면 물론 빨리 끝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더 할 게 있다 그러면 좀 더 갈 거고 예. 제 생각에도 빨리 끝나면 올해 안에 끝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좀 더 또 간다면 재판이 그렇지 않습니까? 집중 심리를 또 하느냐 아니면 뭐 1개월마다 하느냐 이거에 따라 다른데 예. 만약에 고등법원에서 빨리 끝내겠다 이런 네. 생각을 가진다면 여러 번 하더라도 집중 심리로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일주일마다 계속 하면 되는 거죠. 원래는 한 달마다 하거든요, 보통. 예. 그런데 이번 주에도 하고 다음 주에도 하고 이렇게 하면 뭐 바로 끝날 수도 있죠. 그건 그래서 재판을 하기 나름이다. 그러면 올해 안에 끝날 수 있느냐? 끝날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단에서 이제 뇌물 액수는 50억 정도가 크게 늘었고 그게 또 횡령 액수로 이어지니까 네. 중대한 그 삼성 측에서는 중대하게 받아들일 것 같은데 네. 그러나 다행히 삼성 측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 국외 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는 네. 좀 한숨을 돌렸고요. 그거 크게 돌렸습니다. 또 하나 제가 좀 관심 있게 보이던 게 안종범 수첩에 대한 네. 것도 인정을 안 한 거죠. 안정범 수첩은 이제 어려운 얘기인데요. 예. 근데 1심에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네. 근데 2심에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또 갈렸잖아요. 또. 네. 갈렸으니까 결과적으로 3심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주목됐던 거예요. 네. 근데 안정범 수첩이 뭐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 기업 회장들하고 얘기한 거 있잖아요. 예. 그 얘기한 걸 자기 수첩에다 적어놓은 거예요. 한 60번이 넘는다면서요? 예, 적어놓은 그러니까 게. 자기가 예. 얘기한 게 아니라 제 3자가 얘기한 걸 거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네. 근데 제 3자가 얘기한 걸 적어놓은 거는 그걸 전문 증거라고 그래요. 아까 전문 증거, 전해져서 전해들은 들었다. 증거. 예. 그래서 원래 전문 증거라고 하는 것은 특신 상태,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라고 하는 어려운 말이 있어요. 네. 311조부터 316조에 나와 있습니다. 예. 형사소송법에.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이것이 이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안전법수법을 유죄의 증거로 쓴 1심에서는 뭐라고 봤냐면 전문 증거가 아니라 본래 증거다. 예. 이렇게 본 측면이 있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문 증거라는 거는 전문적이다는 게 아니고 전해 들은 전해들은 거다. 증거. 예, 예. 예, 이제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이번에는 네.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크게는 이제 큰 틀에서 얘기를 네. 하자면 나눠보면 좀 얘기가 다른데 예. 하여튼 이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럼 그 부분은 파기환송심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요? 특별한 그거는 뭐 그대로 네. 예, 2심에서도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으니까요. 예. 그거는 뭐 그 대법원 판단에 2심에서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예. 대법원 인정한 거는 그대로 유지되고 네. 그 파기환송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다시 심판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까 예. 왜 파기 자판을 안 했잖아요. 네네. 파기 환송을 했잖아요. 예, 예. 이제 파기 자판을 하게 되면 대법원에서 완전히 끝나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 근데 파기 환송을 했다는 얘기는 이것이 이제 맞는 부분도 있고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네. 뭐 이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 돌려보내 가지고 예. 형량도 다시 정해야 되고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파기 환송을 한 거니까 예. 대법원에서 지적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그거는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예.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있기는 대법원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네. 네. 근데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에서 안 따르고 다시 자기 마음대로 재판을 해가지고 올려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럼 또 다시 파기를 해가지고 또 환송을 시킵니다. 아, 네. 그럴 파기환송을 경우도 계속할 수도 있는 거군요. 근데 그거는 뭐 이례적인 거고 그렇게 네. 하면 안 되는 건데 네. 뭐 그런 경우에 재판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대법원에서 지적한 거 말고 지적 안 한 거에서 다시 이제 다른 판단을 네. 옛날에 했던 것 같고 다른 판단을 해가지고 예. 또 유죄를 무죄로 바꾸고 무죄를 뭐 이렇게 유죄로 바꾸고 예를 들어서 예. 예를 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형량을 다시 정하고 이런 것도 뭐 가능한 한 겁니다. 이론적으로. 근데 지금까지 원래 치열하게 1, 2심에서 싸웠기 때문에 네. 또 대법원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저도 뭐 1, 2심이 워낙 오래돼가지고 네. 이게 네. 완벽하게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근데 바로 이렇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려고 해도 어떤 예. 것들은 잘 생각이 안 나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렇지만 제가 이제 기억하는 한에서는 예. 별로 그렇게 뭐 달라진 것이 없고 예. 대법원에서 얘기하는 대로 해서 올려보내면 뭐 끝나는 것이 아닌가. 비슷하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빨리 끝난다는 말도 네. 일리는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재용 부회장 건 마지막에 여쭤보겠습니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항소심도 포기를 하고 상고도 포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렇습니다. 항소심에선가요? 박근영 그 동생분이 가족의 입장으로 항소심했는데 언니가 아니다. 네. 내 의사랑 반한다. 항소심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처리가 됐죠. 취소가 됐죠.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면 계속 재판부에서 볼 때는 반성의 여지는 없는 거 아닙니까? 반성의 여지. 예.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예, 뭐 안 나왔다는 점에서는 예, 그리고 예. 또 이제 항소도 안 하고 재판에 안 나오고 또 반성문도 안 내고 그랬다는 건 이게 왜 그러냐면 왜 여쭤보냐면요. 예. 이게 나중에 이제 마지막까지 확정 판결이 되고 나서 나중에 무슨 뭐 사면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거고 뭐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만약에 사면 얘기가 나온다면 거의 전제 조건이 그 반성을 하고 있어야지 사면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법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반성하는 것은 이제 집행유예를 해줄 것이냐, 아. 그다음에 뭐 감형을 해줄 것이냐 이런 데는 영향을 미칩니다. 예. 그렇지만 사면은 정치 논리가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아, 법 논리보다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 받을 때 반성 안 했다 그래가지고 사면을 못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 그런 얘기가 또 이렇게 또 얘기가 물론 나오는 이제 거서 여쭤봤습니다. 해줄 때 반성 안 했으니까 사면 안 해주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하지만 네. 그것이 법 논리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뭐 예를 들어 정치 논리는 될지언정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일단 오늘 마지막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서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이 이재용 부회장인데요. 아,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그 판결을 보시고 어떤 그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이재용 부회장은 일단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충격을 받았고요. 어쨌든 간에 1심만큼만 불려진다 하더라도 뭐 그 정도는 불려졌다고 봐야 되거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 그러면은 집행유예를 지금 속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아니면 오히려 좀 집행유예가 어려워졌다고 보는 것도 틀리진 않은 그런 전망이죠. 네. 그래서 상당히 지금 표정이 어두울 겁니다. 네. 더군다나 삼성의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미중무역 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본인 자신에 대한 어떤 걱정도 있지만 예. 삼성에 대한 걱정도 좀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에 처했을 것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재판이 남아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론적으로 볼 때는 집행유예가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감생활을 또 1년 했다는 거 네. 등등등등등 해가지고 재판에 최선을 다하면 예.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니까 예. 크게 실망만 할 필요는 없다. 뭐 이렇게 좀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변호인 입장에서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 얘기를 마지막에 여쭤보자면 이경재 변호사가 항소심 끝나고도 그 기자들에게 인터뷰할 때도 궁예 관심법이라는 표현을 했고요. 오늘도 관심법 비슷한 단어를 썼거든요. 최순실 씨의 결론에 대해서 이경재 변호사가 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 예. 그 관심법이라고 하는 것은 네. 동계 연계 스포츠센터 16억 그것 때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묵시적 청탁을 했다. 뭐 네. 그 얘기잖아요. 근데 청탁이라는 게 말로 해야 아는 거지 묵시적 어떻게 청탁이 아냐. 어디냐.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제 예. 이런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또 얘기하는 것이 그것인데. 네. 근데 대법원에서 분명히 밝혔어요. 예. 이 청탁이라는 것이 개별적 현안에 대해서 반드시 청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다. 그러고 청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가성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면 되는 것이지 네.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야만 청탁이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예. 그리고 묵시적 청탁도 가능한 것이다. 원래 과거 판례가 묵시적 청탁은 인정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다만 이경재 변호사가 하는 얘기도 뭐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다. 저는 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 예. 왜냐하면 사실은 이 유죄 무죄를 다투는 사람의 신병을 지금 감옥에 보내는 문제인데 이거는 좀 더 명시적 청탁만 인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 판례가 이번은 아니지만 묵시적 청탁은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바꾸든지 아니면 법을 바꿔갖고 청탁은 명시적 청탁이 하나다 이렇게 바꾸든지 네. 뭐 그러면 모를까 지금의 판례라든지 여기에서는 이것이 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새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이재용 부회장 모두 파기환송심을 다시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에 네.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